이게 제일 큰 똥이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준구리입니다. 앤디예요. 네. 자, 오늘은 이제 카페 창업 스토리. 자, 2편. 자, 1편은 입지였고요. 2편은 수익 계산. 수익 계산.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시뮬레이션이죠.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. 이거는 사실 카페 창업 말고 어떤 사업을 해도 수익 계산 할 줄 알아야 돼요. 수익 계산을 못하면 창업을 하시면 안 되죠, 사실.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. 뭐냐면 그러니까 제품을 어떤 런칭했고 쇼핑몰 같은 걸 만드는데 수익 계산을 한다,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. 뭐 1000개가 팔렸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되냐, 2000개가 팔렸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되냐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비들, 지출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수익 계산을 할 수 있긴 있겠는데, 쇼핑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. 근데 카페는 조금 다르죠. 카페는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온라인 쇼핑몰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우리가 TV에 나와서 요즘 제일 핫한 프로그램이 뭐죠? 나 혼자 산다? 뭐 이런 프로그램에 거기 나오는 뭐 어떤 핫한 그 셀럽이 뭐 우리 거를 흔들면서 갑자기 나와서 우리가 갑자기 막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고 주문이 막 1000개, 10,000개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카페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. 카페는 오프라인이고 테이블 회전수에 따라서 매출이 정해져 있잖아요. 뭐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면 테이크아웃이 뭐 하루에 뭐 1000잔, 뭐 2000잔 나갈 수도 있겠는데, 그것도 10,000잔, 20,000잔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. 나갈 수 있는 한계가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 업체들,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카페 같은 이런 업체들은 그 창업하기 전에 수익 계산, 수익 시뮬레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. 어떻게 수익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냐?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다짜고짜 좀 하기 어렵죠.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카페에서. 사실 카페 창업을 하려는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안 해봤다,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상식적으로. 저는 개인적으로 말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주님이 웃겼던 게 거기 여의도에 위장 취업하셔서 그렇죠. 카페에서 일을 하셨잖아요. 제가 한 달, 2달? 그 정도 제가 예전에 카페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카페를 한번 하려고 제가 그때 그 카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. 하루에 3시간 이런 식으로. 아침 6시 반부터 아침 9시 반까지인가? 이런 식으로. 3시간 끝나고 9시 반에 제 사무실로 돌아가고. 그걸 위해서. 참 저는 그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저걸 진짜 하는구나. 그게 어릴 때 얘기가 아니거든요. 그죠. 그때가 32살인가?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네. 32이 어릴 건가? 쉽지 않죠. 하여튼 7, 8년 전.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때 뭘 했냐면, 아침 6시 반에 카페 문을 열면 손님이 없잖아요. 근데 거기 여의도라서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. 그 파이낸스맨들이 굉장히 부지런해. 한 7시 반부터 와요, 손님이. 근데 어쨌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잖아. 그럼 일단 청소를 해요. 청소를 하고 오픈 준비를 막 해야 돼. 저 말고 다른 한 분이 더 같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오픈 준비를 하는데, 청소하고 그 다음 막 뭐 와플 반죽 같은 거 준비해 놓고 막 핫초코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하고 뭘 하냐면 포스를 막 뒤져봐요. 포스를. 그래서 뒤져본다는 표현이 그게 불법적인 건 아니잖아요. 당연히 아니죠. 그 포스 내에서 과거 매출을 보는 건데, 그건 뭐 뒤져본다는 표현이 좀 그럴 뿐이지 그냥 과거 매출을 보는 거예요. 월 매출.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. 전 월 매출. 그러니까 월 매출이 얼마씩 시키나, 그 다음에 매출의 포지션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. 즉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가 얼마나 팔리나, 라떼가 얼마나 팔리나, 뭐 티류 있죠. 티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뭐라고 안 했다 아시죠? 뭐 자스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얼그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블루보, 루이보스 뭐 이런 거. 그런 것들, 티 종류들이 얼마나 팔리나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무디, 요거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팔릴까. 메뉴별로, 메뉴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팔리나. 실제로 케이크나 뭐 와플 같은 것들은 얼마나 팔리나. 이런 메뉴의 포지션들을 이제 보려고 그런 것들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납품원가들 다 물어봤죠. 이거 컵 얼마냐, 뭐 빨대 얼마냐. 뭐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, 사실. 저는 다 물어봤어요. 이거 얼마에 들어오냐, 뭐에 얼마에 들어오냐, 얼마에 다 물어봤어요. 몇 개 되면 뭐. 근데 거기는 이제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하는 가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용품 이런 식으로 인터넷 검색해보면 카페 용품 파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거기서 보면 그 컵 온스별로 뭐 뚜껑, 뭐 컵, 뭐 다 용품 다 있어요. 거기 가격 다 나와 있고. 그러니까 사실 뭐
그런 거를 지금 그때 알았으면 가격은 안 물어봐도 상관없는 거였는데 그때는 어쨌든 가격도 다 물어보고 최대한 하여튼 2달 동안 거기 있는 정보를 다 파악했어요. 제 기준에서는.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나중에 제가 물론 실제로 카페를 오픈하게 된 거는 아르바이트하고 한 5, 6년이 지나서 5, 6년까지는 아니다. 한 4년 정도 지나서 4년 정도 지나서 카페를 하게 된 거였는데 어쨌든 시뮬레이션 돌릴 때 제가 그 일했던 카페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 비중이 한 70%가 넘었어요. 매출에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익 그 시뮬레이션 할 때도 아메리카노를 70% 정도의 비중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시뮬레이션은 뭐 어떻게 돌리냐면 뻔하죠. 생각해보면 테이블 있잖아요.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몇 %가 찰까 이걸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. 카페는 100% 테이블이 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생각해보면 맛집은 비집고 들어가서 먹어요. 줄 서서. 왜냐면 맛집이니까. 그죠? 모르는 사람이랑 합석을 해서라도 먹어요. 맛집은. 근데 카페는 모르는 사람이랑 합석해서 커피 마십니까? 안 마셔요. 테이블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꼭 앉아서 내가 커피 마셔야겠어? 안 그래요. 카페는 뭔가 한 70%, 80% 정도 꽉 차 있으면 왠지 들어가기 싫어져요. 네. 물론 스벅은 죄입니다. 스벅은 워낙 브랜드 밸류가 높고 우리나라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매장이다 보니까 막 스벅은 막 자리가 없는데도 들어와서 막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자리를 찾으면서 뭐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매장은 스벅이 아니죠. 네. 항상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. 우리가 만드는 매장은 스벅이 아니기 때문에 70% 정도 테이블이 찬다.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괜찮아요. 테이블이 10개 있다. 그럼 7개 정도 찰 것이다. 자, 그럼 7개 정도 차면 손님이 평균 2명 정도 오겠죠. 뭐 1명이 올 수도 있지만 뭐 2명이라고 치면 그럼 14명인 거잖아요. 그러면 한 번 회전하면 14명 정도, 14잔 정도가 팔린다고 계산을 하고,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테이블이 10개. 그럼 우린 70%가 찬다. 70%가 차면 테이블은 7개. 테이블당 손님은 2명 평균. 그러면 총 14명. 그러면 1인당 1잔 하면 14잔. 한 번 회전하면 14잔. 그럼 과연 몇 번 회전할 수 있을까? 그거를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제가 애디랑 같이 카페를 준비해서 런칭할 때 시뮬레이션 한 엑셀 자료가 있어요. 거의 대부분 시뮬레이션 한 게 다 맞았어요. 원가도 맞고 매출도 맞고 퍼센테이지, 매출의 퍼센테이지도 맞고, 그러니까 아메리카노, 뭐 라떼, 뭐 티, 뭐 이런 분류도 다 맞고 거의 다 맞았어요. 심지어 오픈하기 전에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. 오픈하기 전에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인데 거의 시뮬레이션 자료가 실제랑 다 맞았어요. 뭐가 틀렸냐? 회전율이 틀렸어요. 회전율.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망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? 아까 말했듯이 테이블이 10개, 70%, 7개 2명, 14명. 그럼 14잔. 자, 한 번 회전할 때 14잔. 그러면 저는 한 10번 회전한다. 이렇게 계산한 거죠. 그래서 140잔. 근데 실제로는 거의 실제 오픈하니까 3, 4번 정도밖에 회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주말에만 10번 회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시뮬레이션이랑 완전 틀려서 망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회전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럼 회전수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여기 내가 3번 회전할지 5번 회전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? 모르죠. 아무도 몰라요.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? 내가 정한 입지 근처의 카페들을 계속 돌아다녀 봐야죠. 계속.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상수동 그 홍대 쪽 상수동 그 단독주택 거기를 계약하기 전에 제가 8월 10일 날 계약했는데 5월 달부터 제가 3달 동안 거기를 거의 매일 갔어요. 거의 매일. 3달 동안. 굉장히 자주 갔어요. 그래서 별짓을 다 했어요. 제가 뭘 했냐면 그 입지 바로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1분에 몇 명이 지나가나를 카운트했어요. 1분에 몇 명이 지나가나. 낮에, 뭐 밤에, 뭐 주말에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소상공인 무슨 하여튼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포스랑 연결돼서 매출을 이렇게 집계해가지고 일정 지역에 매출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. 근데 정확히 어떤 업체가 얼마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. 그건 뭐 비밀이니까 안 나오고 업종으로 나와요. 업종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매출 얼마, 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뭐 얼마, 뭐 휴게 음식점 얼마, 뭐 의류 뭐 얼마,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입지로 정한 그 지역 주변에 카페 평균 매출들을 다 조사해보고 제가 실제 그 카페 가서 손님들이 얼마나 있나 다 확인해보고 다 그랬었죠.
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한 입지 근처에 대박 카페가 2개가 있었어요.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, 진짜 하나는 굉장히 뭐랄까 좀 그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굉장히 좀 훌륭한 인테리어와 굉장히 넓은 매장, 그런, 그 다음 그 케이크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매장이 있었고, 거기가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, 그 시스템상으로 평균 매출이 뭐 그 지역 평균 매출 카페가 6천 막 이렇게 잡혔으니까, 6천만 원이요? 그렇게 잡혔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잡히고 있었죠.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그 노천식으로 쫙 펼쳐져 가지고, 거기는 이제 커피도 마시지만 맥주도 많이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카페가 2개가 있어가지고, 아마 요 2개 때문에 제가 볼 때 평균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나.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야 우리도 이 정도 나오겠지 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. 그런 식으로 이 수익 계산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게 회전율이, 회전수.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. 아메리카노 원가 굉장히 쉽습니다, 구하기. 원두를 어떤 걸 쓸 거냐에 따라서 원두 1kg의 가격이 나오고, 그 원두 1kg로 샷이라고 그러죠. 에스프레소 샷. 머신마다 에스프레소 샷 몇 번 내리냐, 이게 다 나와요. 1kg면 뭐 예를 들어서 40점 뽑을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그러면 샷 하나에 아메리카노 하나, 만약에 우리는 난 투샷으로 쓸 거야, 진하게. 그러면 당연히 다 원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. 계산 다 나올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뭐 내방 고객 몇십 프로, 테이크아웃 고객 몇십 프로 해가지고, 테이크아웃은 컵 원가에 넣고, 내방은 뭐 요즘은 이제 컵 못 쓰죠. 그 저희 땐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유리컵으로 해야 되니까, 대신에 그러면 뭐 물을 더 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원가에 조금 더 넣을 수 있겠죠. 관리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서. 그런 식으로 하면 원가는 100% 맞출 수는 없어도 거의 뭐 한 90에서 95%까지는 원가는 다 맞출 수 있어요. 원가 다 맞출 수 있고, 매출은 내가 정하는 게 나름이잖아. 왜냐면 판매가를 내가 정하면 되니까. 아메리카노 내가 3,000원, 뭐 2,500원, 뭐 4,000원 이렇게 정하면 되니까.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? 회전수만 잘 구하면 매출은 구할 수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전수가 완전 망한 거죠. 터무니없는 회전수를 한 거죠. 실제보다 한 3배 정도 뻥튀기 된 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죠. 그러니까 실매출은 예를 들어서 뭐 1,500인데 저희는 뭐 예상 매출을 4,500 이런 식으로 잡은 거죠. 그러니까 회전수를 굉장히 좀 잘 잡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왕이면 좀 비관적으로 잡는 게 좋겠죠. 뭐든지 시뮬레이션은 긍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관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뭐든지. 왜냐면 실제 오픈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비관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. 항상 긍정적으로 하는 것보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 계산에서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당연히 그래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남는 게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, 예를 들어서 매출이 1,000만 원이야. 근데 원가가 뭐 300, 뭐 기타 뭐 관리비 100, 그 다음 월세 뭐 300,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700 하니까 300만 원 남어. 300만 원 수익이야. 세전 수익. 그래서 300의 수익이 남는구나. 이거 할만하구나. 근데 내가 일하는 노동력은 계산 안 했잖아.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. 거기서 만약에 아르바이트, 그러니까 파트타이머까지 고용한다. 그럼 수익이 더 줄어들고, 100% 내가 다 한다 그러면 내 노동력 값은, 요즘 최저임금 비싸잖아요. 지금 뭐 8,350원인가? 뭐 그쵸? 그리고 내년 인상되는 분은 8,600원인가 8,700원인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해졌죠?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일한다 하면 최저임금만 해도 8만 원이 넘는 돈 아니야. 그리고 내가 한 달 내내 뭐 휴일도 없이 일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240만 원이 넘잖아요. 남의 가게 가서 내 편하게 일을 해도 240만 원씩 벌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실제로 240만 원 받을 수 있냐 여부랑 관계없이 그냥 업무 시간을 최저임금으로만 해도, 근데 내 가게인데 망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온전히 짊어지면서 세전으로 3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와 이거 수익이다 오픈해야지, 그건 아닌 거죠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최소한 내 노동력 값까지 다 계산해서 저는 세전 수익으로 최소 진짜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 이상은 나와야 좀 최소한의 트라이 가치가 있지 않나. 풀 오토라면, 전 풀 오토로 했는데 300이 나온다,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내가 정말 풀로 내 노동력까지 넣는데 뭐 최소 그 마지노선은 저는 500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. 500도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너무 할 게 없으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시뮬레이션을
이제 좀 디테일하게 돌려보는 게 필요하다. 구독자가 몇 분 안 계시지만 카페를 창업하실 분이 있다면 시뮬레이션 엑셀을 공개할 수 있나요? 공개는 못할 건 없는데 지금 그 자료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게 5년 전, 4년 전 막 이런 거라 컴퓨터도 또 여러 번 바뀌었고 그때 또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카페를 하실 분이 보라고 이 영상을 찍는 거 아니잖아요. 모든 사업에서 그렇죠. 어떤 준비 단계가 그러니까 다 카페에 관심 있는 분, 카페를 창업 예정이신 분도 보겠지만 그냥 카페 자체에 관심 있는 분, 그 다음에 창업 자체에 관심 있는 분, 그 다음에 그냥 경제 자체에 관심이 많은 분들, 그런 분들. 이런 사고 방식 수익, 이 시뮬레이션은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가장 중요합니다. 가장 중요한데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더 중요해요. 왜냐면 온라인 비즈니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쩌다가 한번 빵 터질 수도 있고, 기본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는 마케팅을 많이 안 하면 유지비는 많이 안 들어요. 근데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기본적인 월세가 굉장히 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온라인은 사실 혼자 해도 되거든요. 처음에 매출 안 나올 때. 저도 지금 동업자랑 둘이 하고 있고, 뭐 그런 것처럼. 그러니까 온라인은 매출이 나오면 나올수록 규모가 늘면서 사무실도 옮기고 직원도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데, 오프라인은 내가 처음에 60평짜리 매장을 얻어놨는데 장사가 안 돼도 나 혼자는 못하잖아. 60평짜리 매장이면. 그죠? 최소한 2명 이렇게 고용해야 되죠. 장사가 하나도 안 돼도.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은 기본적인 유지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빡빡하게 해봐야 돼요. 굉장히 디테일하게. 일단 비관적으로. 그렇게 해서 이거 되겠다. 이거 되겠다. 그렇게 해야지 창업을 해야지. 시뮬레이션도 심지어 한 번도 안 해보고 창업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.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카페를 하시려는 분들이 뭐 머신이 뭔지도 모르고 원두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카페들에서 평균 쓰는 원두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스페셜티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카페를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뭐 전문가까지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지. 물론 그런 걸 모르고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죠. 그런 분들도 있겠죠.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는 지키자가 우리가 그렇죠. 예전에도 한번 찍은 거 있지만 그렇죠. 평균적인 건 수준은 맞춰줘야지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2편 수익 계산, 수익 시뮬레이션 2편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